많은 학생들이 대명사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문제를 풀면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인칭대명사, 소유대명사, 그리고 제귀대명사 공부해 볼게요. 나는 바람이 있어. 구독, 좋아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복습 언니 애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죠? 복습 언니 예나입니다. 그동안 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대명사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제는 그 격을 찾는 문제를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인칭대명사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보이는 표를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셔야 할 것이 인칭대명사는요. 제가 여기 표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눠 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격도 외워주셔야 되는데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격은 3개가 있고요. 그 옆을 봤더니 우리가 소유대명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제귀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대명사라고 하는 것은요, 뭐뭐의 것이라고 해석되는 아이고, 표를 주격, 소유격, 목적격만 써놓기에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소유대명사랑 제귀대명사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I, my, me, mine 부터 시작해서 it, its, it까지요. 근데 여기는 소유대명사, it이라는 아이는 소유대명사가 없다라는 거 하나 주의해서 외워두시고 이 화면을 캡처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캡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하는 부분이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의 자리를 물어보는 게 매번 출제가 되죠. 우리가 동사 앞을 주어 자리라고 합니다. 주어 자리에 주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방금 봤던 표에서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것들이 주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문장이 you, 당신은 이라고 하면서 주어 자리에 주격의 you가 들어간 것이고요. 동사가 should contact, 연락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동사가 있네요. 여기 왼쪽에 두 번째 보실게요. 우리가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왼쪽 앞은 주어라고 하고요. 동사 뒤를 목적어라고 하잖아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격은 우리가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오른쪽 예문에 가서 보시면은요. 당신은 연락해야 합니다. me, 나에게 라고 하는 목적격에 me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주어 자리에 있는 you는요, 주격의 you가 들어간 것이고, 지금 여기 목적어 자리에 있는 me는 목적격의 me를 넣어주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뭐 I라던가 my라는 것은 단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목적격의 me를 넣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요,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전치사라는 아이는 명사를 데리고 다녀요. 근데 이때 인칭대명사가 되면 목적격을 넣어줍니다. 학생들한테 야 전치사 뒤에 무슨 격이 들어가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소유격이 자꾸 들어간대. 이 목적격이라는 말이 입에 안 붙나 봐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들어갑니다. 이 목적격을요,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보실게요. 당신은 should speak 얘기를 해야 합니다. with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 보니까 him이라고 하는 목적격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전치사 뒤엔 목적격 들어갑니다. 맨 마지막 우리가 명사 앞에는 소유격을 넣어주게 됩니다. 관사 들어갔던 자리 있죠. 명사 앞에는 관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명사 앞에는 소유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소유격은 우리가 두 번째 칸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뭐뭐의라고 해석하는 거. 여기 예문에 you, 당신은요, should contact, 연락해야 합니다. me, 나에게 라고 해서 첫 번째에 있던 예문 그대로 지금 가지고 왔어요. on이라는 전치사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예문에서는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넣는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mobile phone
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my라고 하는 소유격이 한번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조심하실 거 우리가 my랑 바꿔 쓸 수 있는 소유격이 my own이라는 것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own은요, 자신의 라고 하는 의미만 좀 더 추가해 줄 뿐이고요. my나 my own이나 똑같은 소유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예문이 되겠네요. 학생들이랑 공부를 했을 때 소유대명사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헤매요. 소유대명사는 여러분들이 딱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소유격이 아니고 이 친구는 명사입니다. 소유대명사는요, 명사의 성질이에요. 소유격이 아니고요, 명사다라고 한번 고정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유격 더하기 명사의 형태고요. 해석은 우리가 뭐뭐의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소유대명사예요. 명사가 들어갈 자리, 즉 이 말은 소유대명사는 명사니까 명사가 들어갈 자리인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아래에 우리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소유대명사랑 그 인칭대명사,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보기에 같이 있잖아요. 그때는 해석을 조금 해보셔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 넣어놨는데 보시면 아래 해석을 보시면 제인이 lost 잃어버렸습니다. her phone 그녀의 전화기를 so 그래서 그녀가 is using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so라고 하는 건 어차피 접속사니까 주어 그리고 is using 동사예요. 그리고 여기는 목적어 자리가 되거든요. 목적어 자리니까 나는 me 목적격을 선택할래. 목적격을 선택하게 되면 그녀는 나를 사용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돼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그녀가 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녀의 핸드폰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내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물건이네. 이 여자, 이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고 하는 mine 요 소유대명사를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해석을 조금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격이란 지금 소유대명사랑 그러니까 즉 인칭대명사랑 소유대명사가 동시에 보기에 있다.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제기대명사 이론 가겠습니다. 제기대명사는 앞에 표에서 보셨겠지만 self가 붙어있는 아이들을 제기대명사라고 해요. 제기대명사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특징 제일 먼저 기억을 잘 해 놓으십니다. 이 친구는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어 자리에는 self를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부사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용어를 보면은 제자는 다시라고 하는 제, 귀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다예요. 귀향, 귀성 이런 거 있죠. 귀가 요런 뜻의 귀자입니다. 그러면 뭐가 뭐로 다시 돌아온다 라는 말이거든요. 제기용법은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땐 제기용법으로 쓰였다 라고 하는데 여기 설명이 있죠. 핑크 색깔 글씨예요. 주어랑 동일 인물이 목적어 자리에 올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그 주어 자리에 있던 것이 목적어 자리에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제기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사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요, 강조용법이라고 써놨는데 완벽한 문장에서 그냥 강조를 해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의 특징, 이 부사는 문장에서 굳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예문으로 내려가 볼게요. 첫 번째 예문에서 Jane이 loves, 사랑합니다. 그녀 자신을 이라고 했을 때 Jane이라고 하는 주어랑 동사는 loves고요. 여기 목적어예요. 그녀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 Jane loves her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랑 목적어가 같다. 그럴 때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는 her이 아니고요. herself를 넣어주는 겁니다. 해석은 Jane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아래에 내려가서 예문 보실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부사 자리에 들어간
제귀 대명사 보실 겁니다. The President 사장님이요. welcomed 환영했다라고 했고요. The new employees 새로운 사원들을 즉 신입 사원을 환영했다. 주어 나오고요. welcome 동사 있고요. new employees 목적어가 다 있어요. 결국에는 여기는 필요가 없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한번 의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녀가 직접 신입 사원들을 환영했다 라고 하는 해석이 되고요. 문장 끝에도 지금 self가 들어갈 수 있지만 주어랑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거 확인해 보실게요. 사장이 우리가 welcome 동사거든요. 근데 주어랑 동사 사이도 마찬가지 부사 자리잖아요. 여기서 생략이 가능한 그 자리에 들어간 herself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이 그녀가 직접 환영했습니다. 신입 사원들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제기대명사 하면 여러분들이 관용 표현도 몇 가지 알고 계셔야 하겠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시험 문제로도 출제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by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self를 넣어서요, 혼자서 자기 스스로라고 하는 관용 표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own이라는 전치사 뒤에 one's own을 써서, 그러니까 즉 소유격 뒤에 own, 그러니까 뭐 나 스스로라고 한다면 own my own 이런 식으로 써서 혼자서 스스로라고 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by라고 하는 전치사가 보이면 self를 넣으셔야 되고요. own이라는 전치사가 보이면 one's own 요거를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for oneself도 있고요. in itself라고 해서 그 자체로라고 하는 관용 표현이 있겠네요. 배고프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하는 것은 인칭대명사 표 있죠. 표를 정말 잘 알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소유대명사는 명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소유대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인칭대명사랑 뭐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잘 생각을 해야 한다. 잘 생각을 한다라는 건 해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 잊지 마시고요. 제기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부사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복습 언니 애나.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토익 복습을 도와주는 복습 언니 애나였습니다.